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5시 4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일단 신고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유한양이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제 그 유한양행의 주가는 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보게 되면 항상 윗꼬리를 달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오늘 드릴 거고요. 현재 수급들의 동향은 어떠한가? 이 부분. 그리고 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왜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리브리반트가 더 효능이 앞서고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숨겨진 재료는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유한양행 종목 한 종목만 거래하면서 주식시장 끝내실 거 아니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캐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방법까지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게 배웠던 경험 그리고 뭐랄까요? 주식 투자의 방법 그리고 주도주를 픽할 수 있는 이 방법까지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게 되면 아마도 유한양행뿐만이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께 이 부분 수급적인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인 이런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사모펀드에서 사모펀드는 어떤 집단인가라고 하면 개인사자를 씁니다. 개인사자. 개인사자. 10인 이하의 투자가 모여서 만들어 놓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매도가 요새 조금 증가되고 있죠. 이게 최근 들어서 기사 나온 걸 봤더니 신한투자증권에서 ETF 관련된 무차입 공매도 이게 발견되었다라는데 신한투자증권이 상당히 문제될 것 같은데 금감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공매도가 다시 이제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기타 법인은 뭘까요? 기타 법인은 쉽게 말해서 상장사나 비상장사 기업 있죠, 기업. 뭐 예를 들어 뭐 미원상사라고 한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기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상품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이 펀드 이게 여러분들 뭐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펀드 매니저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알리안츠 펀드, 뭐 중소형주 펀드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입했을 때 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두가 고객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인식하면 좀 편하겠네요. 뭐 외국인들은 여러분 아실 거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즉 기계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느 구간대를 넘어서면 추가 상승시키고 어느 이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손절매 나오는 물량을 말해요. 반대로 하락을 이렇게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 프로그램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 때도 있고 반등을 시킬 때도 있고 하락을 시킬 때도 있고 추가적인 급등을 시킬 때도 있죠. 이게 바로 프로그램 기계가 운영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최근에는 AI가 담당합니다. 예. 제가 이제 3년 전에 은퇴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거래라는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이 담당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혹시나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이따 좀 첨부를 해놓을 텐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양행도 나름대로 거래소 종목이고요. 1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대형주기 때문에 중대형주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 거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나왔던 기사 한번 볼 텐데
자,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실질적으로 똥줄이 타긴 탄가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2일 전부터 나왔던 이슈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놓고 이제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글로벌 폐암 치료제 1인자 자리 구티나. 굳혔다가 아니에요. 굳히나예요. 단독요법에 의해서 항암 화학 병용까지 효과 입증. 어, 폐암 치료 레거시, 폐암 치료 레거시, 전통 신약이라는 표현이 약간 구세대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단독요법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원래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왜 이게 이들은 괴성이 아닌 발악인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요. 실제로 단독요법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 유한양행이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에서 내성도 실제로 잡지 못했고 즉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더 우수했고요.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서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거. 이 부분이 더 효능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은 뭘 사용하냐면 단독요법 하나만으로는 승부가 안 내겠다라고 해서 항암 화학용법까지 했다는 거예요. 화학용법. 자, 결국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매출도 지금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항암 화학요법까지 병용을 해봤더니 조금 더 놀라운 효능을 보였다라고 해서 최근 기사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자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봅시다. 음.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대놓게 나오는 부분은 국내 시장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전 세계 환자 중에서 90%는 비소세포 폐암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에요. 타그리소 예. OS가 38.6개월 전 세계 의료계 상징적인 의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독 요법이 아니고 화학적 요법까지 동원을 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EGFR이라고 하는 이 돌연변이 변수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타그리소는 이 랭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보다 돌연변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유한양행의 랭라자 리브리반트 이뭐 유한양의 랭라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잘 판매했던 부분에 플러스 알파적인 화학요법까지 동원해야만 생존 기간을 올렸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생존값은요. 중앙값부터 시작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 이 부분은 실제로 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만 보게 되면 결국 무엇이다? 맞아요. 유한양행보단 앞선 건 맞아요. 근데 왜 기존에 잘 팔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 화학적 요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데이터를 올렸을까요? 결국 지금 시장 점유율 뺏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빠르면 12월부터 치료제 분명 이제 시판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도 그러고 약가를 계속적으로 다운시키는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은 3억이라는 연간 이 각 약가를 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한양행은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1번입니다만 마진 자체를 일단 끌어올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지금 전 세계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약 가격이 싸다. 싸다. 근데 효능은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오히려 더 좋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상적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격을 올리면서 만일에
시장 침투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잘 만들어 온 상품을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뭐예요?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자, 유한양행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제가 이 6만 원대부터 바이오 시장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었을 때 제가 외쳤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내성 부분입니다. 의사가 첫 번째 투약, 타그리소와 랭라자, 리브리반트 둘 중에 뭐 선택할 건가라고 했을 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내성이 뭡니까? 감기 환자들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항생제, 진짜 할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계속 썼더니 더 이상 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같으면 의사 입장에서 효능도 더 좋아요. 그리고 내성도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랭라자와 리브리반트를 처방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내성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가 보면 타그리소, 타그리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13%, 랭라자와 리브리반트는 4%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내성이 생겨서 약물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받아봐야 의미 없인데. 결국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은 분명히 침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 그리고 8, 9년 동안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대형 회사에서는 이걸 뺏기기 싫어해요. 그러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좋다. 응? 타그리소뿐만이 아닌 화학적 요법까지 동원하면 이 랭라자 쓸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먹히겠냐고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국내에서 세일즈하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왜 안 할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는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분명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여러분들께 비중의 덜어놓음을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100%다 맞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충분히 좋은 점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랭라자의 시총이 10조인데 이 부분은 적절한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으로 비교해 볼게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퍼라고 합니다. 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EPS를 어닝이라고 합니다. 가격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 벌어들이는 돈이 가격의 몇 배 정도 되는가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 100배, 200배 나오게 되면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실제로 가격만 미친 듯이 올라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스의 이 퍼가 55배와 60배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그러면 타그리소가 지금 매출이 1년 동안 대략적으로 8조 정도에서 10조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러프하게요. 그러면 자, 침투할 수 있는 확률과 이 가능성을 좀 보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5조 정도는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반 정도는 금방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80%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망 위험률을 30%까지 더 끌어내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더 이상 암이 발전하지 않는 기간을 9개월 정도 더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은 실제로 이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긴 하지만 이 둘에 대한 부분이 팔리면 실제로 돈 얼마 못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로열티 판매하는 동시에 10%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로열티 10% 잡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5조 원의 10%면 얼마예요? 5천억이죠. 그죠? 5천억을 오스코텍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기존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얼마예요? 전통적인 제약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안티프라민, 그다음에 비콤C, 그 자회사 유한 화학을 통해서 원재료 CDMO 위탁 생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온다? 4천억. 그러면 이 똑같은 논리에 러프하게만 따진다고 한다면 20조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비중에 덜어놓음을 예,
제시해드리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타거리수는 NCC 선호요법으로 등재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라고 따졌을 때 타그리수는 얼마나 됐는가라고 하면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권고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호요법.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년 또는 2년 정도에 끝날 수 있다. 왜? 에스모라고 하는 종양학회에서도 작년 마리포사 이번 마리포사 2 결과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다르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성 부분과 무진행 생존 기간을 끌어올렸고 실제로 돌연변이 EGFR이라고 하는 이 돌연변이는 더 감소했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따졌을 때 타그리수와의 경쟁에서는 무조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저 밑에 좀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한 화학의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길리어드사와의 공급 계약 이슈가 뭘 뜻하냐?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언급한 거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한양행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한양행을 다룰 때 호재가 나와서 보통 팔죠. 그죠? 근데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접근하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요런 주가 흐름을 보였을 때 실제로 저는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실제로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남은 힘을 다 쓸 때는 어떻죠? HIV 면역 관문 억제제 이 부분에서 길리어드사와의 공급 계약 이슈가 나왔을 때. 근데 꼭 하나씩 악재를 표현합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죠? 그쵸. 4세대 비소세 포함 더 이상 공동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호재와 악재가 어글러질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악재네 그냥 때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아주 우스워질 정도로 쭉 해서 끌어올려 버리죠. 그러면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금요일 날 또 악재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뭐죠? 길리어드사와의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라이시스 반환하겠다. 근데 왜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악재라고 시장이 판단하지만 시장의 수급의 의지는 분명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물질이 다시 돌아온 거야? 내가 계약하면 되지.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건 시장의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렇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부분도 6만 원대 말씀드릴 때 2월 달이었어요. 그냥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뭐죠? 전통적인 제약사 레거시 전통적인 제약사였지만 금리 인상 기조에서 시장이 동결 기조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결 기조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서 유한양행도 분명히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이 채널을 통해서도 알테오젠, 그죠? 그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바이오 종목의 이 환경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죠. 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의 산업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이 유한양행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비중을 덜어놓고 어느 부분에 접근하고 이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데 항상 악재가 나왔을 때 또는 호재가 나왔을 때 털어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자, 모두 다 똑같아요.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봐요. 제가 이 여러분들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때, 최근 거부터 보여드리면, 길리어드사는 작은 걸 해지하고 큰 걸 받아가네요. 라고 하면서 요즘 들어서 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모두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봐. 최근에는 이렇게 쭉 전에까지만 해도 잘 나왔죠. 제가 이 썸네일 세게 쓰면서 자 축제 준비하세요. 더 갑니다. 무조건 폭등 더 나옵니다. 그죠? 자 영상 하나 두 개 정도만 볼 텐데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100% 도와드릴 수 있었냐면 지금 이 임상 3상 통과되었을 때 기계가 때려버린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8월 22일자에
자, 유한양행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인데, 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허수야락입니다. 폭등 나올 거예요. 8월 22일자에, 그죠? 근데 요즘 조회수가 확 줄죠. 잘 보세요.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게 되면, 자, 봐요. 기계가 판 거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3시 46분입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 오늘 매도 안 하셨죠? 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한 달 전이었죠. 한 달 전에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계가 매도한 거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까 AI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종목들은 한 번 밀릴 때 같이 두들깁니다. 어떤 펀드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인 목표 주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이 당시에 목표 주가 제가 제시했던 걸 한번 보게 되면, 자, 볼게요. 요번 보시죠. 요번만 볼게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 비용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합리적인 주가는 13만 8천 원을 제시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 이때 뭐라고 합니까?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실제로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13만 8천 원 정도를 제시해 볼게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정확히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죠.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죠? HIV 면역 치료제 억제제. 자, 이 부분 한번 볼 텐데. 자, 음, 자, 같이 볼게요. 자, 대형 고객사의 이 어떤 자, 볼게요. 여기네요. 9월 20일자죠. 9월 20일자 보게 되면 무조건 폭등 1천억 규모 초대형 제약사 계약 단했네요라고 했었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29분입니다. 자, 좀 속보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남겨놓을 거니까 참여하시고요. 이때 길리어드사와의 이 연 2회 HIV 물 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주사제 예방 효과 확인되었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응?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과거 예상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다시 한 번 더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죠. 그리고 시나리오 과정에서 제가 여기 유한양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게 2023년 12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이 이벤트가 나왔을 때 미리부터 말씀드렸었어요. 누구도 보지 아니하였을 때. 그죠? 자, 그러면서 쭉쭉 가면서 목표 주가 상향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해서 인식을 해드리고 절대 털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여러분들 유한양행 버티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해서 항상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이면에 있는 사실과 시장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반드시 추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최근에도 털리지 않으신 분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로노이, 리게캠바이오, 유한양행, ABL 바이오, 알테오젠, HLB 필자가 커버리지하는 종목들 신고가 형태 불기둥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장중에 여러분들 알짜 종목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보유하면서 비중의 조절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 본인들이 올려주시는데 혹시나 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제 전화번호요. 010-4822-8706으로 여러분들 뭐 입장 웬만하면 유한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네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 오셨고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조기에 팔아버렸든
아니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고민하실 분들. 자, 다음 주의 주가는 분명히 한 번 더 폭등 나올 거예요. 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매도 타점을 한번 잡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자, 당신이 아직 하수인 이유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내일부터 주식 타자가 됩니다. 자,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 있으면서 배웠던 경험,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뭐 주식을 하면서 접근할 때 어떤 시점에 접근해야 되는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교육도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한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께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알짜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채널을 통해서 알테오젠 아주 저점에서 여러분들 처음 소개시켜 드리면서 분명히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올릭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폭등이 나왔죠.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물론 이분도 뭐 랭킹 순위가 뭐 8만 등이긴 하지만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수익을 내는 법을 이제 알아서 손실을 절대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고봉에 매수하고 주가가 빠질 때 매도하고 이런 거래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유한양행은 수익을 많이 내셔서 축하드립니다만 손실권에 위치한 종목들을 10개, 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가면서 유한양행 주가가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수익률은 끌어올리지 못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 수익금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진 않으신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도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저 개인 번호예요. 편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주식타자 안교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010-4822-8706입니다. 유한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종목을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유한양행의 주가가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조정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 뭡니까? 항상 현금을 보여야 된다. 그 현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수익금의 5% 정도만 제가 비중을 좀 덜어 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덜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단기매적인 부분에서라도 3분의 1, 4분의 1은 제가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하죠. 왜? 그래야만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30만 원 갔을 때 내가 30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기 위해선 사실 이런 과정을 겪으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이들은 60만 원, 70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30만 원 갔을 때 얻는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쵸? 어느 시점에 내가 접근해야 되고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걸 미리부터, 맞아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그림이 발생되고 시장의 IT 종목들 삼성전자 주가 이런 쪽으로 이 힘이 몰리게 되면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 좀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살짝은 비중을 좀 덜어놓고 갈까? 그런 거예요. 자요. 악재죠. 악재였죠. 근데 시장은 호재로 바꿔버리죠. 이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데 시장이에요. 산업이에요. 업종이에요. 그리고 종목이에요.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 기조와 CDMO 관련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윗방향을 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죠? 이거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악재를 호재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 시장의 사이클, 2차 전지 시장의 사이클, 그죠? 뭐 때로는 뭐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 삼성전자 주가도 추풍 낙엽처럼 바꿔버리는 게 바로 봐봐요. 이게 바로 산업의 의견이에요. 시장의 의견이고 수급들의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투자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도 사실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부분과 산업의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형 종목도 같이 빠집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우리는 기회의 비용을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정말 잘하셨고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곁에 제가 같이 있어서 저는 뿌듯할 뿐입니다. 자, 주식타자 안 교수의 투자 방식을 진짜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으셔서 제가 영상을 오늘 올려드립니다. 010-4822-8706으로 유한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교육도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교육인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하세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만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HLB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로노이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은 이 바이오 업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2월부터 주가 흐름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훈풍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겁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라.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쵸?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자, 반도체는 그냥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 전지 업종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엔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엔캠의 주가는 화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 엔캠의 이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대인 경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다 좋습니다. 둘 다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전구체, 전액 모두 중국이 1등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끌어내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정 중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하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시장이 변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 업종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오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어떻죠? 미래의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과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무기, 그죠? 방산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성, 유리기판, JNT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는 안 나와요. 손실은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내부적인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의 픽만 달리한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손실의 확률은 제로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로봇 관련 회사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 작은 놈이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종목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 보니 금양을 선택합니다. 7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오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올랐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안 좋은데요. 그게 바로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섹타의 이동을 분명히 추종하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혼자 움직이는 종목을 경계하여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락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더 상승 주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물타기 좋습니다.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자,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땐 불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불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같이 가보시죠.